안녕하세요. 서울의 궁궐을 찾아가 보는 서울 궁궐 여행기 아나운서 정재입니다.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강남 스타일의 강남? 연극의 중심지 대학로? 아마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고궁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궁이란 옛 궁궐을 의미하며 옛날에 왕이나 왕족이 이를 보고 생활하던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빼놓고는 서울을 이야기할 수 없죠. 서울에는 총 5개의 고궁들이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 앞으로 저와 함께 이 5개의 고궁들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 그리고 사직당까지 함께 둘러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알아볼 고궁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궁이죠. 넓은 광화문 거리,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그곳. 어딘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경복궁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272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해화에서 창덕궁, 경복궁을 지나가는 경로였는데 날씨가 맑은 날 그 거리를 지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푸른 하늘이랑 궁궐의 담벼락이 정말로 잘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경복궁이 어떤 궁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왕이 살았던 궁궐? 이 정도밖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경복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신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경복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평화롭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지만 과연 경복궁은 어떤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대의 법궁으로 북쪽에 있어서 북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법궁이란 큰 의미로는 왕이 사는 궁궐을 의미하지만 왕이 정사를 보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궁궐들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최고권위의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니까 얼마나 크고 또 웅장하게 지었겠어요? 경복궁의 경복은 큰 복을 누려 번영한다라는 뜻으로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이 지은 이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우면서 도읍을 바꿀 계획을 했죠. 개경에서 한성, 바로 지금의 서울로요. 그렇다면 수도가 이전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이 머물고 신하들과 함께 일할 궁궐인 정전이 필요했습니다. 정전은 왕이 나와서 신하들과 함께 조회를 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395년 태조에 의해 경복궁이 지어지게 되었고 조선 초기에 여러 임금들이 건축 공사를 해서 법궁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이 법궁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 건 바로 세종대왕 때부터였죠. 세종대왕은 수많은 정각들을 짓거나 고쳤고 궁궐 안에 과학 문화 장치들을 설치해 경복궁의 모습을 새롭게 다졌는데요. 가장 유명한 과학 장치,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습니다. 물시계인 자경루는 흐린 날이나 밤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해시계와 달리 하루 종일 시계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였죠. 역시 조선 최고의 과학자다운 발명품 아닌가요? 이렇게 경복궁은 세종에서 시작해서 문종, 단종 무렵까지 법궁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조에 들어서서는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이 주로 임금들이 생활하는 곳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경복궁은 규율 있게 지어진 반면 창덕궁은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왕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명종 때는 큰 불이 나서 근정전을 제외한 수많은 정각들이 재로 변하고 진귀한 보물들이 불탔습니다. 명종은 경복궁 재건에 큰 집착을 보여서 무려
1년 만에 다시 복구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1592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때 경복궁은 불타서 빈 터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을 재건하는 대신 창덕궁을 주요 건물로 사용하였죠. 무려 275년 후인 1867년이 되어서야 고종에 의해 경복궁의 보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종은 건청궁을 새로 지었는데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면서 만든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일본인들에 의해 한나라의 국모인 명성왕후가 시해된 장소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담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선의 상징인 경복궁을 훼손시켰는데요. 일부 전각만 남기고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내에 세워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통치권을 없애버린 것이죠. 즉,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동안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며 지냈습니다. 그 이후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는 경복궁 옛 모습 되살리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단기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20년에 걸쳐서 장기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복원에는 경복궁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했다면 2차 복원에는 경복궁 내부 부속 건물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1차 복원 기간 중인 1995년 8월 15일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일제강점기의 아픈 상징인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 작업이 있었습니다. 총 1년 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답답하게 경복궁을 막고 있던 건물이 사라지고 본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은 거죠. 이때부터 더욱 활발하게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복원된 건물은 2015년에 복원이 완료된 소주방입니다. 소주방은 음식을 조리, 보관, 그리고 제공하던 공간으로 흔히 수락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수락관입니다. 경복궁에서는 복원 이후 수락관 시식공감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복궁 야간 개장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복궁의 고즈넉한 멋스러움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다과와 함께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지금은 흥복전과 향원지가 복원 중에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해서 다른 건물들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복궁의 역사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의 경복궁이 되기까지 무너지고 지어지기를 몇 번씩 반복했네요. 600년이 넘는 오랜 기간만큼 많은 애환을 담고 있는 곳인데요.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제가 이곳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화문에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경복궁에 가보기 위해서죠. 경복궁에 오실 때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광화문 거리를 따라서 오실 수도 있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요. 아마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앞에 직접 서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왕을 뵙기 위해 몇 달을 걸어 한양에 와서 이 앞에 섰을 때 그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왕이 정말로 대단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선의 역사를 함께한 경복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관람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3,000원입니다. 이렇게 표를 구입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한복 착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한복을 입고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하게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입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름다움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근정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요, 근정전입니다. 경복궁의 핵심 건물로 조선의 주요한 행사들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역시 조선의 핵심 건물답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근정전이 우뚝 서 있어서 이 장엄한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근정전은 중국의 자금성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자금성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린 멋진 궁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경회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경회로입니다. 신하들과 연회를 열거나 사신들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큰 담이 세워져 있어서 왕에게 초대된 사람들만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람들하고 놀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왕이 조금은 부러워집니다. 경복궁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야간 개장을 꼭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으로 담진 못했지만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 아름다움이 낮의 궁궐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아쉽게도 야간 개장은 11월 3일까지였으니까 내년에는 꼭 기억하셔서 야간 개장 오시길 바랍니다. 경복궁 내부 건물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에서 제일 유명한 근정전과 경회로에 다녀왔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고 가니까 경복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는 마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강인함이 더 느껴지는 기분? 빌딩숲 뒤에 넓게 궁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시간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한복을 입고 갔으면요. 정말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외국인이 진짜로 많았어요. 거의 60%의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던데 그만큼 우리나라 고궁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경복궁이 우리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고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떠세요? 한번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가기 전에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경복궁 도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먼저 앞에서 얘기한 정각들 위치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복원된 소주방은 강령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복원 중인 흥복전과 향원지는 교태전의 뒤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건천궁은 경복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광화문에서 시작해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을 잇는 중심 부분은 궁궐의 핵심 공간으로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서 대칭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런 대칭적인 구조가 튼튼한 중심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심 부분의 4개 정각들과 경회로에 대해 하나씩 봐보도록 하죠. 먼저 근정전입니다.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이자 모든 권력이 시작되는 곳으로 조선의 정치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정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 3개의 문을 지나야 하는데요.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이죠. 흥례문과 근정문 사이에는 영제교라는 작은 다리가 존재해서 이 물길을 건너야 합니다. 이런 물길은 금천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궁궐의 필수 구조였습니다.
이 물길을 건너면서 임금 앞에 오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외부의 사악한 기운을 차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 흥례문을 무너뜨리고 이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세웠습니다. 경복궁의 중심, 조선의 중심인 근정전 앞에 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워서 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즉, 조선은 이제 일본의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낙인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복궁 복원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일이 바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총독부는요, 처음으로 근대 르네상스식으로 지은 건축학적으로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무너뜨릴 때 보존해야 한다는 사람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해요. 경복궁 복원 사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없어져야 할 건물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그대로 가져갈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 사업을 강행한 덕분에 더 빠르게 지금의 경복궁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경복궁을 되찾고 우리의 자립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은요, 사정전입니다. 생각하여 정치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정전은 임금이 관료들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인데요. 정전이 행사 위주의 장소였다면 이곳은 임금이 머물면서 신하들과 국정을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정전의 양 옆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이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은 사정전의 부속 공간으로 왕이 사정전보다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던 공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하들을 초대해서 작은 연회를 열면서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정전 뒤에 있는 강령전은 임금의 침실입니다. 임금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곳은 임금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전용 공간이었는데요. 여기서 교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양을 부리는 태도, 아리따운 자태와 같이 교태를 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양의 성질과 음의 성질이 조화롭게 만나 훌륭한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왕비의 경우 궐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밖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건 교태전 후원에 있는 아미산 굴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미산 굴뚝은 육각형 모양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기와도 얹어져 있어서 마치 작은 집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굴뚝 각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어서 교태전의 아름다움을 한층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4개의 정각들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경회로만 남았네요. 경회로는 중심에 속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큰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으로 주요 건물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입니다. 경회로는 경복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얽힌 2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단종과 수양대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위를 뺏은 사람이죠. 단종이 바로 이 경회로에서 수양대군에게 옥쇠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경회로 연못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느낌의 경회로인데요. 여러분,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 또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모양을 의미하죠. 바로 이 단어가 이곳 경회로에서 연산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정사를 돌보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전국 단위로 여자들을 모아서 궁궐로 오게 했습니다.
이때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기생을 흥청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연산군이 흥청들과 놀아나다 망했다라는 뜻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을 한번 봤습니다. 원래 경복궁에는요, 수백여 개의 정각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비어있는 부분들도 빼곡하게 정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공터로 남아있죠. 복원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을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복궁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복궁 구경 전에 이렇게 미리 알고 간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경복궁을 다녀온 후에 아, 내가 봤던 게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되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복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요. 경복궁역 5번 출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고종 황제의 여진, 자경로부형 등 정말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니까 경복궁을 들렀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시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궁궐 이야기는요. 경복궁의 친구, 창덕궁입니다. 위치적으로 경복궁 옆에 있고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복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창덕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과 함께한 서울 궁궐여행기 아나운서 정재희였습니다.